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왜 쓸까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그럼 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쓸까요? 이 질문에 한국인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관사를 통해 영미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영미인의 특정한 사고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즉, 봐야지만 믿겠다.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위 예문을 곧잘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해석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위 격언이 말해주듯이 서양인에게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인류 문명이 태동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는 원시시대와 중세 사이의 시대를 말합니다. 서양 문명은 유럽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기원전 1000년 이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평야가 거의 없었고 특히 기후가 건조해 농업으로 생산되는 식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 서양에는 농업에 불리한 지리적 기후적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식량을 찾아 식량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동은 유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목민은 양떼를 몰고 옮겨 다니다가 농경민과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았고 주고받다가 사고 팔았습니다. 유목은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상인을 출현시켰습니다. 시장이 발달되었고 도시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동을 육지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는 항해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간 상인은 활발히 무역을 했습니다. 불을 쌓은 상인은 도시국가의 시민이 되었고 중세에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넓혀나간 상인은 유럽을 벗어났습니다. 지중해 연안국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대서양으로 나간 상인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탐험, 개척과 정복, 이것이 고대 서양인의 정신입니다. 대모험가, 대여행가는 현재도 서양에서 추앙을 받습니다. 아주 간략히 서양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양 역사를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대 서양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그들이 마주친 자연은 낯설었고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생존하려면 자연을 극복해야 했고 극복하려면 자연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주변과 자연과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그것은 어디에 있고 언제 오는지, 인간 중심의 자연관으로 땅을 관찰하며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디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빠른지 별을 관찰하며 바다와 사막에도 길을 내어 떠났습니다. 망원경을 만들어 우주를 관찰하고 현미경을 만들어 세포를 관찰한 그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관찰해 오면서 관찰한다는 것이, 본다는 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사 씨의 뜻이 무엇이죠?
보다인가요? 보이다인가요? 우리에게 보다는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동사 see가 보이다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Can you see it? 그것이 보이니? 하지만 그들에게 보다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3인칭 관점의 눈으로 사물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은 1인칭 관점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동양은 귀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로 말합니다. 내 말을 알아보았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은 눈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었다지만 영미인은 자기 관점의 IC입니다. 동양인은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 눈을 감고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서양인은 신체의 눈으로 보기에 눈을 감으면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동양 화가는 산을 보고 집에 와서 눈에 들어온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의 눈으로 산수화를 그립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조감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서양 화가는 풍경을 보며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신체의 눈으로 풍경화를 그립니다. 3차원인 풍경을 2차원인 캔버스에 그려야 하니 원근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다는 것은 서양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양인은 보여야 믿습니다. Seeing is believing인 것입니다. 1인칭 관점의 보다는 문명이 태동한 이래 관찰하며 살아온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유전적 의식 구조입니다. 관찰은 관찰로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분류하게 됩니다. 관찰은 분석과 분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1인칭 관점의 분석은 사물 간의 관계를 보지 않고 사물 자체를 봅니다. 고대 서양인은 사물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사물을 대별했습니다. 물체 대 물질. 물체와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속성을 비교해 보면 물체인 찰흙으로 빚은 그릇과 물질인 찰흙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그릇은 깨지면 음식을 담는 그릇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더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체의 속성입니다.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반으로 자르면 작은 닭 2마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찰흙 한 덩이를 둘로 잘랐습니다. 둘로 잘라도 각각의 덩이는 여전히 찰흙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속성입니다. 음식인 치킨은 반으로 잘라도 음식이죠? 이러한 속성의 차이로 물체와 물질로 나눴습니다. 이제 영어 명사에 가까워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물체는 특정한 윤곽을 지닌 일정한 정해진 형태며 끼리끼리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 개별적 형태입니다. 즉, 개체입니다. 명사의 열쇠인 개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체, 전체나 집단의 상대에 하나하나의 낱개를 이루는 말. 물체가 영어로 objec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체와 그들이 말하는 object는 다릅니다. 물체에는 독립적, 개별적이라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반면에 object에는 독립적, 개별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체가 개체라는 것은 알지만 이를 의식까지 하며
물체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물체를 객체로 의식하며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1인칭 관점의 눈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세상을 우리처럼 그대로 두고 조망하지 않고 관찰에서 비롯된 분석적 사고로 분리해 구별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별하다 보면 자연히 객체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고대 서양인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대별했습니다. 객체 대 비객체. 문법에 맞게 물체 대 물질을 좀 더 개념화하면 강조합니다. 객체 대 비객체가 됩니다. 객체 대 비객체. 영어 명사의 1차적인 기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객체와 객체가 아닌 것으로 크게 나뉘고 이는 고스란히 문법에 반영되어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컨대 객체로 인식되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 어를 씁니다. A chicken. A chicken.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영어의 단복수는 단순히 하나, 둘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정관사 어는 하나라는 뜻도 들어있어 단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고방식인 객체로 인식되는 명사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킨은 특정한 윤곽을 지닌 일정한 정해진 형태의 객체로 인식되는 닭을 뜻합니다. 강조합니다. 플러스 명사에서 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객체로 인식되는 명사임을 가리킵니다. 부정관사 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객체로 인식되는 명사라는 일종의 표지, 사인인 것입니다. 영미 눈에 객체로 보이는 명사를 객체로 보인다고 부정관사 어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관사인 치킨은 특정한 윤곽을 지니지 않은 일정한 정해진 형태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지 않는 닭을 뜻합니다. 비객체 명사인 물질 명사고 닭고기라는 뜻입니다. 객체. 이번 영상은 객체라는 말을 인식하면 성공입니다. 과감하게 발상 전환.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셀 수 있음, 즉 가산보다는 객체가 훨씬 더 시각적입니다. 우리도 본다는 것이 각별한 영민처럼 생각해야죠. 생강법에서는 명사를 설명할 때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사를 이해하는 기준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가산, 불가산은 명사의 일부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생강법에서는 명사를 객체 대 비객체로 풀어갑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영미인의 사고방식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그래야 명사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사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사의 기준이 되는 명사, 너무나도 중요한 명사, 보통 명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